합시다. K번째 조각. 첫 번째. 그 넓이 구하는 거는 수투랑 다를 게 없어. 절대값 걸어서 적분 잘해. 그러면 되고, 그 적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바로 부피로 넘어가려고 해. 이 부피는 일반 입체가 있고 회전체가 있어. 이 회전체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얘를 주목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일반 입체 위주로만 가면 충분해. 1번 일반 입체 이렇게 있어서 원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입체가 있대. 그림 봐라 씨. 저렇게 돼 있대. 지렁이처럼 그려놨는데 이 입체 도형을 A에서부터 B까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즘 안 예쁜가? 이렇게 어떻게 구할 거냐를 보자고. 그거 하나 기억하자고. 축에 수직이 되도록 단면을 생각해보자. 요거 좀 기억해 주자고. 축에 수직이 되도록 잘라. 자르면 여기 있는 넓이가 뭐 원처럼 생기긴 했는데 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 기둥을 쌓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대서 할 거고, 오차가 생기더라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등분의 횟수를 많이 늘리면 오차가 사라질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겠지. 그래서 뭐 아무 데나 잡아도 돼. 여기를 그냥 xk라고 하지. 이렇게 xk라고 잡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넓이 기둥이니까 이 넓이를 s에 xk라고 식을 쓰자고. 그게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쌓아놓고 요만큼의 거리는 여기를 xk라고 놓고 xk 빼기 1로 해도 돼. 뭐 상관없어. 여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지? 델타 x가 있어서 앞에 리미트 시그마를 붙일 거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갈 거다 이렇게 붙이겠지. 그러면 뭐 뻔해. 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고 dx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는 델타 x가 없어지는 역할을 할 거잖아. 이게 사라지잖아.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넓이를 쭉 쌓으면 부피가 된다. 여기가 일반적인 일반 입체의 컨셉이야. 회전체는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할게.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함수가 있어. 이 함수가 양함수로 뜰 때가 있고 음함수로 뜰 때가 있는데 양함수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 뭐 교과서에 심화학습, 발전학습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살살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컨셉만 좀 잘 잡자고. 이 X축으로 회전을 했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일로 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 빙글빙글 돌렸잖아. 회전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니네 그림 잘 그리지? 밥그릇 모양. 회전체니까 밥그릇 모양이 나올 거야. 밥그릇 모양이 나와서 이 빙글빙글 돌린 회전체의 부피를 나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회전체니까 이 축의 수식이들 이렇게 잘라. 전부 다 원일 것 같지 않니? 빙글빙글 돌렸으니까 원이 나올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넓이가 원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K번째 조각을 만들어. 요번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오차가 생겨도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놓고 여기 있는 것을 K번째 X좌표니까 XK라고 이렇게 두자고. 그러면 리미트 항상 그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해 놓고 가면 돼. K가 1에서부터 N까지 N개의 조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민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요만큼이 민넓이야. 그러면 파이, 그 다음에 fxk의 제곱이지. 여기 함수값을 쓸게. 여기가 xk, fxk 이렇게 쓰겠지.
fxk 귀찮으니까 yk로 쓸게. 파이 yk 요놈의 제곱을 해. 이렇게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델타 x 정도로 쓸 수 있잖아. 요렇게 식을 쓰면 되겠네? 맞지? 원기둥의 이제 부피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파이는 앞으로 나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y의 제곱 dx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양함수로 뜨게 되면 뭐 간단해 보여.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x축으로 회전하는 것도 그렇고 y축으로 회전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하지는 않을 예정이야. 됐지?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스크 방법이라고 불러. 디스크, 원판. 델타 x가 이제 0으로 죽어버리면 원판이 쌓이는 거잖아. 이렇게 쭉 쌓이게 되잖아. 그다음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껍데기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팽이 모양이 아니라 그릇 모양이 있잖아.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그 다음 껍데기, 그 다음 껍데기, 그 다음 껍데기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지고 껍데기를 쭉 늘여놔서 이 껍데기들을 합하는 방법도 있어. 이거 쉘 방법이라고 불러. 기억은 해? 따라해봐. 디스크, 디스크, 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껍데기 방법이 좀 어려워. 여기가 좀 어렵고 옛날 논술 문제 많이 있었어. 옛날 논술 문제 많이 있었고 지금은 안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 교과 과정을 좀 지키는 편이어서. 근데 교과서 보면 내가 요즘 교과서를 다 보진 않았는데 옛날 교과서 보면 그 두 개를 다 소개하는 교과서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살짝 했어. 필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센 수학 프린트 좀 내가 갖고 올게. 잠깐 봐, 니들 센 수학 프린트 봐. 사랑해. 그 내가 사랑해 이런 말을 되게 못했었다. 남자들 잘하나 모르겠네. 동건아, 너 엄마한테 사랑해 한 적이 최근에 있어? 아빠한테 사랑해 한 적은 있어? 여동생한테. 아, 여동생이 있긴 하지. 누나가 그래. 누나 사랑해 한 적 있어? 없어. 그래. 대현아, 엄마한테 사랑해 한 적 있어? 16년 전에. 최근 들은 없다는 얘기네. 신지우 씨, 아빠한테 사랑해 한 적 있어? 엄마한텐? 혹시 형제가 있니? 위아래? 위에? 언니? 언니한테 사랑해 한 적 있어? 없구나. 나도 그랬어. 남자가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 왠지 좀 가오가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쑥스러운 느낌? 그랬었는데 우리 아내, 와이프, 대장님, 짱현이를 만난 이후부터 그 말을 잘하게 됐지. 잘하게 됐고 우리 애기들 태어나고 난 후부터 계속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수업하다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끔 하는데 토하지 말라고. 근데 학생들한테는 안 하잖아. 오해를 살까봐. 내가 사랑해 그랬는데 씨발 이럴 수 있잖아. 저 새끼가 응?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남자애들한테 하는 편인데 남자애들도 토하지 말라고. 변태는 아니야. 어디를 보냐면 센수학에서 1296번을 볼래? 1296번. 나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 좀 풀어봐. 1296번이랑 그 위에 거랑 같이 풀게. 저 믿겨지지 않지만 아래 거 기출 문제야. 옛날 한 옛날에. 나 잘 그리고 있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입체도형 중 작은 쪽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일반 입체 부피를 구하는 대표적인 문제라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가? 그 위아래가 있는데 떡국 먹다 보면은 떡국을 막 자르다 보면은 자른 걸 먹다 보면은 그 꼬다리에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에이씨, 하여튼 봐.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어. 요즘엔 떡국떡을 안 잘라서.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제 앞에 봐. 집중. 살살 하자. 오늘 뭐 대충 진도만 끝나면 되잖아. 뭐 할 거 뭐 있어? 대충 하면 되지. 적분하면 된다. 이러면 되잖아. 좌표축을 만들어야 돼, 네가. 좌표를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지. 그 좌표축을 여기를 x축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 생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x축으로 뒀으면 원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가 문제인데 여기 잡는 게 편하지 않겠니? 이렇게. 그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x값이 커지고 이쪽으로 가면 x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얘를 구하려면 단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 아니냐. 얘를 축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자르면 무슨 도형일까? 마음에 안 들어? 요거만 봐도 직각삼각형이지? 이렇게 제일 큰 직각삼각형이 있고 요쪽으로 자르면 자를수록 작은 직각삼각형으로 변신이 되고 저쪽으로 자르면 자를수록 또 작아지는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가 변하고 있어. 따라해봐. 변한다. 변하니까 이 넓이가 변한다는 말은 넓이를 변수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변수로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려. 여기다 그냥 할까? 잘 보일까? 여기다 하자 그래.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나 잘 그릴 수 있을까 몰라. 이렇게 나오고 몰라. 이렇게 생기는. 에이씨 잘하고 있냐나? 이렇게 있고 잘라 이제. 여기가 원점이고 x축이잖아. 이제 흘러들어가. t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참고서도 있고 그냥 x로 박아버리는 참고서도 있는데 뭐 그냥 하지 뭐. 요만큼의 반지름이 1이니까 좌표로는 여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넓이가 똑같을 거라서 한쪽만 한 다음에 2배 쳐도 될 것 같아. 적분을 할 때. 그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넓이를 적분해라 이런 말이니까 x만큼 이제 흘러. 요렇게 흘렀지? 여기다 대고 안 맞네. 야 여기로 와봐. 이렇게 대충 해.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분명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x만큼 흘렀을 때 넓이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넓이를 식으로만 쓰면 된다. 여기가 포인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요만큼을 자르잖아. 이렇게 잘랐어.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텐데 x만큼 지금 흐른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밑면의 반지름 아니겠니? 보이지?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1이야. 이렇게 과도하게 크긴 하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러 가자.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가 수직일 거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 그러면 1 빼기 x제곱의 루트를 박았지? 근데 여기는 각이 몇 도? 60도. 그대로일 거 아니냐. 60도가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탄젠트 60도를 곱하면 되잖아. 높이가 나와. 높이가 나와서 루트 3에 루트 1 빼기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결국 그 앞에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 0에서부터 1까지 2배를 할 생각이고 넓이를 적분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너랑 곱하는 거잖아. 루트 3이 되고 1 빼기 x제곱이 되는 거니까 dx를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지 하고 가는 거야. 됐지? 일반 입체의 부피는 그렇게 한다. 축의 수직이 되도록 자르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윗문제 그게 계속 나와. 23번, 24번쯤에 나와. 1290. 야 숫자 어마무시하다. 1295번?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금년에도 이렇게 나올까는 잘 모르겠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내긴 했는데 그렇게 낼까? 그리고 그 논술에서는 얘네 공간 좌표 배우잖아. 공간 벡터는 안 배워도 기하에서 공간 좌표를 배워서 3D로 묶기도 해. 3D로 묶기로 해서 이 개념은 좀 잘 알아야 돼. 하여튼 됐어. 여기가 뭐라 했냐면 X축 및 Y축 및 직선 X는 K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도형이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겠지. 얘를 X축의 수직으로 자른 평면 이렇게 잘랐대.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래. 반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지금 있어 거기에. 야, 좀 잘해봐. 뭐 이런 게 막 쌓였나 봐. 쌓였는데 그 그림을 보듯 그 그림에서 보면 조그만 반원부터 큰 반원까지 좀 있는 상태. 반원의 크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묻는 게 여기가 반원일 수도 있고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어. 다 달라. 다 다르는데 푸는 방법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가 k까지 그거를 했을 때 입체도형의 부피가 이거래잖아. 4분의 파이에 ln3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x라고 잡아도 좋고 t라고 잡아도 좋아. 그냥 x 할게. 뭘 t로 하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수직이 될 거 아니냐? 여기 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 fx가 지금 떠 있는 거라서 그 지름이 fx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적분을 할 거야. 넓이를 해야지. 그러면 반지름은 2분의 fx니까 파이에다가 너의 제곱일 거 아니냐. 그래서 4분의 파이를 앞으로 잠깐 보내고 그 다음에 fx의 제곱을 하고 적분을 하면 부피가 나오겠구나. 그 부피가 너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지? 그렇게 하면 돼. fx의 제곱이니까 너잖아. 그래서 이제 4분의 파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제곱 쳐. 2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dx를 한대. 얘는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바로 나오지. ln 절대값 분모를 해서 적분을 잘하면 되는 문제. 그게 그 부피에 대한 얘기야. 넘어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23이나 24에 꽂아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데 이 일반 입체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 곡선의 길이를 할 텐데 자세히 할까? 대충 할까? 뭐가 좋을까? 대충 할까? 자세히 할까? 자세히 할게. 곡선의 길이. 고려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올게. 가지고 오고 설명은 대충 하고 그렇게 할게. y는 fx가 있대. 말로 할게. fx는 증가함수고 위로 볼록인 함수래. fx는 증가함수고 위로 볼록인 함수고 도함수마저 연속이래. 쓸게. 결국은 쓸 거면서 연속이고 위로 볼록이고 도함수가 연속이야. 그 적분 문제에서 뭐 이렇게 원함수가 연속이에요? 도함수가 연속이에요? 이런 문제를 주는 목적이 있겠지.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도함수가 연속이에요 이런 말을 이게 굳이 줬다는 얘기는 그 도함수를 전적분할 일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단 기본적인 이론부터 a에서부터 b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런 문제를 보자고. 여전히 k번째 조각인데 얘가 그 미세 조각으로 가면 여기가 x의 k 빼기 1 여기가 미세 조각이야. 설명하려고 크게 그리고 있어. 이거를 아주 작은 구간으로 잡으면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아주 좁은 구간으로 보면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 직사각형을 만들어. 편하게 일단 먼저 가자. 교과서 서술부터 먼저 할게. 델타 x고 델타 y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델타 x를 제곱하고 델타 y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요만큼의 미세 조각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해봐. k번째 조각 다시 k번째 조각 이랬을 거라고.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를 다 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리미트 얘를 무한대로 보내고 k번째 조각 쓰는 연습이 좀 잘 돼야 돼. 정확히 말하면 지금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 실무 풀다 보면은 계속 익숙한 유형들 또는 그 수능형 문항만 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 지금 잘해야 돼. 아무튼 델타 x의 제곱이 있고 델타 y의 제곱이 있어서 루트를 박은 얘를 가지고 리미트 시그마를 하면 되겠구나. 여기로 출발을 하게 돼. 그래서 변신을 두 가지로 하지. 변신을 두 가지로 해.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너 훌륭한 거다 너. 첫 번째 변신 델타 x를 쑥 빼. 델타 x의 제곱을 이쪽으로 빼. 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네. 루트 델타 x 제곱을 뺐잖아. 여기 델타 x야. 여기는 1 더하기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눠서 너를 제곱하면 되겠군. 여기까지 지금 바뀌었다고. 근데 리미트를 보내면 얘는 d 하는 거잖아. dx가 되고 여기는 dy dx가 되는 거라서 오케이. 너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 dy dx니까 걔를 제곱하고 dx라고 써야지.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 루트를 붙이고 적분한다.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 루트를 붙이고 적분한다. 그 얘도 23, 24, 25에 요즘엔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 적분 문제를 던졌을 때 포인트가 뭐냐? 뭘까? 계산이야, 계산. 루트가 씌워져 있지? 따라해봐. 루트 탈출. 집중. 루트 탈출. 이거 예상 안 하고 하면 계산 꼬인다. 작년까지는 등장 안 했고 3년 이전에 나와 있는 그 25, 26, 27에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여기가 좀 되게 귀찮은 지수함수 같은 게 많았었어. 지수함수, 현수선이랄지 그런 것들. 지수함수가 많았어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반드시 돼야 되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가잖아. 그러면 적분하다 계산이 꼬여. 그래서 메모를 해줄게. 루트 탈출을 시켜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야. 90% 이상이 그래. 수능 기준 이렇게 루트 탈출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기억해.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야. 돼야만 한다. 이렇게 됐어. 두 번째. 양함수일 땐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가 y는 fx처럼 양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너로 이렇게 계산해야지 라고 하면 될 일이고. 두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지금 왔어. 이번에는 4개 변수를 태어났을 수도 있어. 보통 t를 많이 태우겠지. 역학에서 놀기 때문에 4개 변수를 태울 수 있는데 얘를 이게 묶어낼 거야. 뭐로 묶어낼 거냐면 델타 t로 묶을 거야. 이렇게 따라해봐. 4개 변수. 그러면 x가 t로 표현돼 있건 x가 세타로 표현돼 있건 x가 뭐 오메가로 표현돼 있건 다양한 방식으로 4개 변수를 태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t가 많으니까 델타 t를 뽑아냈어. 여기에서 이제 쳐다봐야 되거든. 델타 t를 뽑아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델타 t의 제곱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 등식이 성립하려면 델타 x, 델타 t 너의 제곱이 될 거고 델타 y, 델타 t 너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델타 t는 dt가 될 거고 dy dt, dx dt 그렇게 되거든. 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그대로 쓸게. dx dt 너의 제곱 dy dt 너의 제곱 여기 dt를 박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지? 됐어. 얘가 뭐야? 요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뭐야? 속력. 속력을 정적분했지? 속력을 정적분하면 이동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시간의 함수로 나와 있으면 속력을 정적분한 거니까 운동거리, 이동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네. t에 관한 함수라면.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되는 거야. 또 에이씨 x가 ft, t에 관한 함수고 y가 gt 뭐 이런 게 많기는 하겠지. 이렇게 매개 변수를 태어났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것이고 시간에 대한 함수라면 이동거리, 운동거리 거기랑 연결을 시키면 되겠고 여기서도 해. 곡선의 길이 L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dx dt니까 f't 너의 제곱 그 다음에 dy dt니까 g't 너의 제곱 이렇게 하고 루트를 박는 거야. 지금 이거를 쓸 때 요게 기억나면 돼. 얘가 기억이 나고 뒤쪽에다가 dt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f' 세타, g' 세타, d 세타 여기 이제 오메가면 f' 오메가, g' 오메가, 오메가 받고 d 오메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되지? 그래.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얘를 이제 또 그려야 되는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려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 좀 많이 피곤한 상태가 돼. 됐어. 여기까지가 기본. 자, 시작. 난 이거 설명했잖아. 이해만 시켰잖아. 시작.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봐. 이 조건을 다 쓰고. 시작. 별거 아니야.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을 한번 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내신에도 나와. 화이팅. 일단 뭘 보이라 했냐면 곡선의 길이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양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1 더하기 f'x의 제곱을 하고 dx가 된다. 이거를 보여보래. 해보래. 조금 자세히 쓰면 되지 않을까. 먼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있는데 요만큼이 델타 x였지. 너에서 너를 뺀 게 델타 x일 거야. 그래서 이거 쓸까?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에 루트를 박은 이 식에서 출발했잖아. 이렇게 x의 k 빼기 1 너의 제곱을 하고 델타 y는 fx의 k 빼기 fx의 k 빼기 1 너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 것이로군요. 출발 지점은 여기겠지? 시작이 비슷해. 여기 보면 함수값의 차가 보이잖아. 정역의 차로 나누고 싶잖아.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도함수가 연속인데 얼마나 좋은 함수겠어. 그래서 여기를 xk 빼기 x의 k 빼기로 나누는 거야. 시작이 똑같지?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루트 1 더하기 f의 x의 k. 요즘 승유영어 트렌드가 그거지. 빈칸 채우기로 증명을 내자. 이게 트렌드지. 아무튼 이렇게 있고 너의 제곱을 하고 여기는 x의 k 빼기 x의 k 빼기 1인데 델타 x로 쓰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여기까지 쫓아왔지? 잘 쫓아오네. 뭘 엄살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대체가 될걸. 여기 있는 너는 f'C라고 쓰지 않고 보통 많이 쓰는 방식으로 쓸게. 이렇게 대체가 돼. 단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xk의 스타는 x의 k 빼기 1보다는 크고 x의 k보다는 작고 이런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 평균값 정리에서 포인트는 함수 설계가 어렵고 나중에 여기 그 범위 있지? 범위까지 좀 잘 관찰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부터 가보자고. 너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루트 1 더하기 f'의 xk의 스타 여기에 제곱 dx 이렇게 밝혀낸 거야. 여기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통해서 뭔가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도함수잖아. 근데 여기 뭐라 했냐? 위로 볼록이라 그랬지. 집중. 위로 볼록이면 도함수가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계속 씹을 거야? 도함수가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감소 상태지. 도함수가 감소야. 이 도함수는 감소 함수니까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지. 도함수의 함수값이. 여기에 보면 부등식역이 생겨 있잖아. 순서대로 이게 정렬돼 있지? 여기다 도함수를 박잖냐?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도함수가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정리하기로 해. 루트. 뭐 어떤 사람한테는 고려대학교가 이제 DX를 DX가 아니지. 델타 X지. 대학이 아닐 수 있는데 대학 맞잖아. 루트에다가 1 더하기 f'xk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델타 X 지금 이미 빼놨다. 여기 함수값이 커지면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부동호만 거꾸로 쓰고 있어.
1 더하기 f 프라임의 xk 빼기 1의 스타 너의 제곱 이렇게 돼 있지. 델타 x는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주면 되거든. 델타 x는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정의 내려주면 되고 순서대로 x의 0, x의 1, x의 2 이렇게 가서 x의 n까지 왔잖아.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이런 표현을 해주면 아 얘가 지금 잘 알고 있구나. 전적분의 정의를 잘 쓰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a가 b가 a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델타 x를 곱해도 부동호반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생겨 있는 거니까 시그마를 걸어도 부동호반 변함이 없고 혼자 하려면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경험해놔.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스타를 여기다 박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놨어. 리미트를 걸어. 리미트를 걸면 얘 수렴값이랑 얘 수렴값이 똑같다면 얘는 거기로 수렴할 거라는 느낌이 들지. 근데 여기 지금 쳐다보면은 왠지 느낌이 저합 대충 여기는 뭐 우합 이런 게 될 거 아니냐. 리미트를 걸어. 리미트를 걸면 너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 너의 제곱으로 수렴할 것이고 이렇게 너 일로 수렴하고 너 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얘는 빠밤하고 걔가 수렴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됐어? 너 표현값 정리까지 썼으니까 저기 있는 거 다 지금 이용했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메모하시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부피하고 곡선의 길이를 했고 여기에도 운동이 있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미적분에 나와 있는 운동을 여기다 내가 모아서 줬어. 여기다가 모아서 줬으니까 어차피 수투 개념이랑 똑같은 거라서 다른 거 뭐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바로 적응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줬어. 여기에 역함수 적분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요거 아닌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집에 가셔서 풀어보시고 이제 3번 오늘 적분 끝낼 거다? 심화 1번 시작? 기본 뭐 심화 써놓고 기본부터 하고 뭐라는 거야 이 새끼. 해보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함수를 이쁜 함수를 하나 그리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그릴게. y는 fx가 있어. 뭐 이런 함수를 그려놓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g의 n분의 k f 역함수는 g야. 빼기 g의 n분의 k 빼기 1 n분의 k 적분으로 바꿔봐. 일 번 2번
일단 첫 번째 집중. 이 n분의 k라는 건 말이지 0에서부터 1까지의 거리가 1만큼 거리가 있는데 n등분을 하면 하나의 조각이 n분의 1씩으로 결정이 돼요. 좌표를 찍어내면 x1이 n분의 1, x2가 n분의 2, x3가 n분의 3이 돼서 k번째 x좌표가 n분의 k를 이렇게 찍혀요. 근데 이게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가도 똑같을걸? 여기 구간의 길이가 1짜리가 있으면 n등분을 하면 한 조각이 n분의 1일 거 아니냐. n분의 1일 거니까 y1이 n분의 1, y2가 n분의 2, y3가 n분의 3이 돼서yk가 n분의 k 이렇게 찍힐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래. 그러면 이 n분의 k라는 것을 xk로 보는 게 좋은 건지 yk로 보는 게 좋은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근데 y는 fx가 있어. 근데 역함수가 g라고 했으니까 g의 y는 x로 바뀌는 거라서 여기 있는 n분의 k를 yk로 두게 되면 이게 xk로 바뀔 거라는 느낌이 들어. 여기가 xk가 있고 yk가 여기 찍혔잖아. xk, yk가 있을 거 아니냐. 읽어내는 게 원함수에서는 이렇게 읽어내는데 역함수에서 이렇게 읽어낼 거 아니냐. 역함수에다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 그랬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y의 k로 두고 여기 있는 너를 y의 k 빼기 1로 두면 어떨까 싶은 거야. 그 리미트 시그마가 평범하게 돼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g의 yk가 있고 g의 y의 k 빼기 1로 두고 이렇게 해놓고 n분의 k를 yk로 쓰면 어떨까? 이게 첫 접근인 거지. 그럼 여기는 xk로 바뀌어요. 여기는 x의 k 빼기 1로 바뀌어. 뺄셈 형태로 돼 있지? 너를 우리는 델타 x라고 칭할 거야. 따라해봐. 델타 x. 적분을 하려면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야 돼. 델타 x가 나오면 여기 x의 범위가 나와야 되고 델타 y가 나오면 y의 범위가 나와야 되고 왜냐면 델타 x가 dx 될 거고 델타 y가 dy 될 거니까 그 범위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데 범위를 내가 편하게 해놨다고. x도 0과 1 사이고 y도 0과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해놨기 때문에 크게 범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야. 그 너를 생각해보면 인테그랄 여기는 그 dx로 바뀔 거고 yk는 y로 바뀌어서 여기가 있고 x의 범위를 쓰면 되잖아. 뭐 0에서부터 1까지겠지 뭐. 이렇게. 여기는 괜찮아.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 k가 1일 때 0되잖아. 무엇이? y가. k가 n일 때 1되잖아. 무엇이? y가. y가 0에서부터 1까지 갔을 때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거 아니냐. 둘 다 0에서 1까지만 움직이는 거니까 편안하게 지금 가면 될 거라는 거지. 0에서 1까지 했어. 근데 이걸 할 건데 여기가 x에 관한 식이니까 x에 관한 식을 바꾸고 싶은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근데 얘를 이제 보면 좀 불편해. 그 자이스토리류의 그 기출문제집 해설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 하나씩 해서 수열로 풀어놓은 해설이 되게 많아. 그거 되게 좋은 풀이야. 되게 좋은 풀인데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일단 여기부터 상황을 다시 보자. n분의 k를 했는데 여기 0에서부터 1까지가 있는데 여기를 균등 간격으로 나눈 거지. 따라해봐. 등간격. 다시 등간격. 이렇게 나눠놨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몇 개만 하자고.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고 여기가 y3이야. 하나만 더 해. 여기가 y4야. 몇 개만 할게. 이게 있는데 이쪽으로 꽂히는 게 여기가 x1이야. 이리로 꽂히는 게 여기가 x2지. 여기가 x3야. 아직 티 안 나나? x4야. 이렇게. 여기 y축으로 등간격을 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등간격이 되니? 위로 볼록이 남으니까 등간격이 아닐 것 같잖아. 그지? 등간격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식을 잘 관찰해보면 등간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쌓아나가라는 얘기 같지 않아? 그런 얘기잖니. 등간격이 아니어도 따라해봐. 부등간격. 다시 부등간격. n을 무한대로 치면 델타 x든 델타 y든 0으로 죽는 게 분명할 거니까 선으로 얘가 바뀐다고. 선으로 바뀌어서 부등간격으로 합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도 상관없는 거군요. 맞아. 두 번째. 얘는 저 그림은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얘를 풀어 나가래.
그 f의 약함수가 g라고 하는 것은 뭐 여전한 것 같아. 그 g라는 함수가 상상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를 xk로 만약에 놨대. 그러면 n분의 k가 xk니까 여기는 델타 x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인 게 보이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에이 gx dx 이렇게 돼 있대. 잘못했잖아. f의 3이 1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미안.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걸 구하래.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공식을 외워서 했었어.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gx dx. 답이 뭐였지? b 곱하기 fb 옳지 빼기 a 곱하기 fa 이렇게 된다. 이걸 알고 있잖아. 이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gx dx 이렇게 있대. 그러면 너에서 b 곱하기 fb 빼기 a 곱하기 fa를 하고 아유 귀찮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했었다고. 외워서 했다고.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적분하는 거 보여줬을 텐데 역함수 적분은 두 가지라 그랬지? x를 ft로 취한하거나 집중! 역함수 자체를 t로 취한하거나 두 가지로 하자 그랬었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중요한데 얘를 쳐다보면 얘가 그 f0이고 얘가 f의 3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상상되겠어? 뭐 하면 되는 거냐? 3 곱하기 f3에서 0 곱하기 f0을 빼고 어차피 0인데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공식화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편한 문제가 이제 가끔 있다고. 가끔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뜻이고 엔간하면 얘를 적분해. x를 ft로 취한해서 적분을 한다거나 gx를 t로 취한해서 적분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단 가. 요즘 트렌드는 이게 잘 안 통해. 안 통하니까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됐지? 그래, 외망하고. 영에서부터 1까지 하면은 재미없을까봐 그냥 숫자 임의로 바꾼 거니까 냅둬. 그러려니 하면 돼. 여전히 K번째 조각이야. 적분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수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조금 달라서 그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 x의 k x의 k 빼기 k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난 시간에 뭐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은 상태예요. 좌합과 우합은 급수형 일반항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했다고. 하한이 여기야. 하한이 여기고 하방이 여기고 상방이 여기인 거야. 하방이 여기고 상방이 여기인데 이만큼의 오차를 갖고 있는 걸 하더라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오차가 없어져요가 핵심이었잖아. 그러니까 예상해보기를 얘야 예상해보면 하방보다는 크고 상방보다 작은 임의의 직사각형을 다 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지. 거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야 이렇게 하자. 첫 번째는 함수값의 평균을 한번 잡아보자. 함수값의 평균. 이게 f의 x의 k 빼기 1이고 요만큼이 fx의 k잖아.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젠세레 부등식 평균값 치는 것처럼 제일 많이 나와. 함수값의 평균은 직선 위에 꽂히잖아. 이렇게 와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은 이쯤에 함수값의 평균이 꽂혀요. 이렇게 얘를 쓰면 2분의 f의 x의 k 더하기
fx의 k 빼기 1 이렇게 꽂힌단 말이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요게 있어. 그러면 함수값의 평균을 높이로 쓰는 거. 함수값의 평균을 높이로 쓰면 뭐 이런 거 아니겠니? 요렇게. 상방보다는 크고 하방보다는 작은 거니까 k번째 조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이 참. 아주 힘내라. 어? 아침으로 시간을 바꿀까? 아침엔 더 졸랐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얘를 함수값의 평균을 읽고 델타 x는 요만큼을 읽어서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을 열심히 쌓아놨어요. 그런 뜻이 돼. 오차가 물론 있지. 오차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얘가 하방보다는 크고 상방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대충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자. 이렇게 있어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이거를 조금 바꾸자.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가 1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할게.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f에 x의 k 빼기 1이니까 x의 k니까 n분의 k가 있고 더하기 f에 n분의 k 빼기 1이 있고 여기다가 2를 받고 곱하기 n분의 1을 쓰고 시그마 너 어디다 팔아먹었니? 시그마 써.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왔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도 똑같이 바꾸면 되겠지. 상상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를 xk라 한다. x의 k 빼기 1이라고 한다. 함수값의 평균을 높이로 쓰고 있는 직사각형이네. 거기다 n분의 1을 곱했네. 그러니까 너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함수값의 평균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얘가 그거 어디 갔어? 너 얘랑 두 개 평균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니까 뭐랑 똑같아? 사다리꼴일 거 아니냐. 따라해봐. 사다리꼴. 다시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돼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합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구나. 같은 소리라고. 그 사다리꼴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함수값의 내분점을 높이로 쓰고 있는 것은 다 된다. 하방보다는 크고 상방보다 작은 임의의 사각형은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지. 됐지 여기까지? 그래. 또 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왔고 대충 3으로 할까? 3하고 2의 f의 x의 k 빼기 1 더하기 f의 x의 k라 쓰고 여기는 델타 x라고 쓰고 얘도 바꿀 수 있겠지.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보여? 얘가 뭐니까? 함수값의 내분점이니까. 왜냐면 3분의 2랑 3분의 1을 합하면 1 아니냐 1 그러니까 함수값의 내분점을 써놓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함수값의 내분점을 쓴 것이 그러구나 알 수 있겠어. 몇 대면 내분점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뭐 한 2대 1쯤 이렇게 함수값의 내분점을 만들어 놓은 거지. 함수값의 내분점을 높이로 쓰고 있는 상태니까 1로 와서 뭐 이쯤 높이로 쓴 거잖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하방보다는 크고 상방보다는 작은 거라서 얘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얘를 뭐 리만적분이라고 하는데 거창한 건 필요 없고 상방보다는 크고 하방보다 작은 걸 택하면 된다. 요거 기억하고 지난 시간에 이런 것도 했었었지. 얘가 그 K번째 조각이 너인데 이렇게 타고 가게 되면 이것들을 합해도 상관없잖아. 2n 등분을 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잖아. 오차가 더 줄어들 뿐이지. 다시 얘는 n 등분 얘는 몇 등분? 2n 등분. 그러면 리미트를 걸기 전 직전에 있는 합을 보면은 2n 등분한 게 더 클 거야? n 등분한 게 더 클 거야?
n등분한 게 더 크겠지. 왜? 증가함수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어. 영에서 1까지 할게. 여기까지가 있대. K번째 조각을 또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x의 k 빼기 1, 여기가 x의 k 이렇게. 방금은 함수값에 내분점을 했어. 근데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도 괜찮을 것 같아. 팽등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니?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 여기 찍자. 여기야. 그러니까 2분의 x의 k 빼기 1 더하기 x의 k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그 내분점 1대1 내분점이니까 중점이잖아. 중점에 대한 함수값을 택하면 요만큼이 택해져요. 어쨌든 하방보다는 크고 상방보다 작다는 게 뻔하잖아. 그게 뻔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걔도 쓰는 거지.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어. 이렇게 f에 2분의 x의 k 빼기 1 더하기 x의 k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을 쓰고 있군요. 델타 x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대. 보통 이게 친절하게 내주진 않지만 읽어내면 돼. 중점에 대한 함수값을 높이를 쓰고 있는 직사각형이니까 얘는 하방보다는 크고 상방보다는 작아. 그래서 k번째 조각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라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때 지금 말로 했던 것을 다시 써보면 2분의 x의 k 빼기 1 더하기 x의 k는 뭐보단 크다고? x의 k 빼기 1보다는 클 거라고. x의 k 빼기 1 두 개를 박은 것보단 클 거 아니냐 지금 얘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xk보단 작다고.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보여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내분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냥 얘가 뭐 이것만 되겠어? 3분의 계속 줄 거니 너?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내가 계속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건데? 응? 이렇게 되겠지? 얘는 내분점이지 내분점. 내분점이니까 x의 k 빼기 1 쪽에 2를 곱했으니 여기가 2대 1이야. 내분점이 여기에 꽂힌다고. 내분점이 있는데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k번째 조각이 요걸 높이를 쓰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방보다는 크고 상방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된다. 따라해봐.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 근데 이걸 기분 나쁘게 낸다. 여기부터 기분이 나쁘게 좀 바꿔보자. 지워. 얘 1번 f에 2분의 n분의 k 빼기 1 n분의 k 뒤에는 뭐 n분의 1 썼겠지 뭐. 이렇게 친절하게 잘 보이지. 내분점에 대한 중점에 대한 함수값이라는 게 보여. 조금 변형. 분모분자 n을 곱해 2n분의 두 개를 합하면 2k 빼기 1이야. 여기부터 기분 나빠. f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n분의 1을 쳐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2n 등분했을 때 홀수 번째인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고. 뭐 하면 편해? 2로 나눠. 따라해봐. 2로 나눈다. 식이 되게 복잡해질 확률이 되게 높아. 2로 나누게 되면 n분의 k 빼기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얘가 n분의 k 빼기 1보다는 크고 n분의 k보다 작은 건 분명하잖아. 이렇게. 그 사이에 꽂혀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이라는 거지. 중점이라는 게 보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너는 그렇다는 얘기는 n분의 k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로구나. 그래서 인테그랄 수능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고 fx dx라고 해야지라고 가는 거야. 정확히 그러니까 분점을 찾을 거면 n은 딱 떼내고 여기가 k 빼기 1이고 여기가 k가 되면 k 빼기 2분의 1이 이쯤 있을 거 아니냐. k 빼기 2분의 1이 돼서 중점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밑에 거 하나만 할게. 두 번째
여기 대충 뭐 2대1 내분점 있잖아. 제할게. F에다가 3분의 2 곱하기 n분의 k 빼기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져 있는 경우 거의 볼 일이 없겠지만 바로 보인다. 내분점인 거 보이지? 분모 분자에 n을 곱해. n을 곱하면 3n분의 뭐 잘할 수 있을까? 2k랑 k를 더했어. 3k. 3k 마이너스 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f가 있고 왜 또 하기 싫어? 왜? 선 넘은 거 같아? 나왔지? 거꾸로 갈 거야? 뭐로 나눠? 3으로 나눠. 3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k 빼기 3분의 2야.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얘가 뭐보다는 커? n분의 k 빼기 1보다는 커. 된다 이거. n분의 k보다는 작아. 된다. 그러니까 너를 마치 n분의 k처럼 생각을 해서 적분의 결과를 써도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렇게 오차가 줄어드는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를 배웠네.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 함수값에 대한 내분점, 등분의 횟수를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요런 거 이런 거를 다 배우게 된 거야. 여기를 리만 적분이라고 한다. 여기가 포인트지. 10분 쉬었다가 심화특강 정적분 3회라고 돼 있는 거, 그 재정반에 됐던 그 심화특강이 따로 있었었어. 깔면 그날 당일날 마감됐던 수업이 있는데 수능 만점반 특강인데 어쨌든 거기에 중에 하나야.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할 거야. 1, 2, 3은 할 거거든. 1, 2, 3번을 할 예정이야. 쉬었다가 다 하진 않을 거고 몇 문제만 골라서 풀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 미리 풀어도 좋고 쉬어도 좋고. 일단 10분 쉬어. 얘들아, 남일이 아닌 것 같지 않냐? 얘들아, 뭐 당구를 너무 잘 치는 거야. 너 당구 쳐봤냐? 안 쳐봤냐? 당구가, 나는 고등학교 때 당구 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수학과 나오면 당구를 잘 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데, 물리학과랑 수학과는 당구를 잘 치는데 난 못 쳐. 난 못 치는데 애들이랑 그 친목도모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곤 했었어. 근데 거기에 당구가 막 200, 300 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때는 당구장 가는 게 고3 때 안 됐었거든. 청소년 출입 금지였었어. 요즘엔 되잖아. 너무 잘 치는 거야. 막 마세이 찍고 막 이래. 그래갖고 저 새끼는 뭐지? 얼굴도 막 사갖고 당구를 너무 잘 쳐. 그래갖고 이상하다. 너 이렇게 당구를 잘 쳐? 나 고등학교 전 놀았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논 얼굴이 아니거든. 이렇게 학구파 이렇게 써 있는 애 놀았대. 나는 귀걸이 막 하고 있고 있는데 얘가 놀았다니까 웃기잖아. 그래갖고 놀았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한 4월달 5월달쯤에 고백을 하더라고. 민구야, 사실은 내가 삼수야. 그래서 형이라고 해줄까? 아니 그건 아니고. 왜 구라를 쳤어? 그러니까 삼수라고 처음부터 하면 부담될까봐. 내가 너한테 부담을 가질 것 같으니까 삼수라고 해서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 걔는 나보다 2살이 많아. 심지어 우리 사촌 형 선배야. 그걸 몰랐지? 강남역에서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사촌 형이 나보다 1살 많거든? 사촌 형을 이제 불렀어. 옆에서 이제 놀고 있대. 형 잠깐 와봐. 어디냐? 나 동기랑 술 먹고 있어. 알았어 갈게. 네가 쏘는 거지? 나 과외비 있어. 쏠게. 왔어. 형이 내 친구를 보더니 90도로 인사하는 거야. 형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뭐야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선배래. 여기는 얀데 여기는 형이야. 여기는 형이고 족보 완전 꼬이잖아. 따라해봐. 금년에 간다. 금년에 가는 거야. 재수가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금년에 역대급 재수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상담 온 애들도 되게 많았어. 여기 제자들도 있고 딴 데 제자들도 있는데 역대급으로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 금년에 시험을 안 보고 내년에 시험을 보면 그동안에 했던 미적분을 버리고 확통을 해야 되잖아.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거 털어내려고 이제 재수를 택하는 것 같고, 정시도 좀 어려웠고 역대급 재수생이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가 바르면 된다. 니네 재수생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 나는 많이 주고 있어.
하느냐 안 하느냐 모르겠는데 많이 하고 있어. 그래. 다시 따라해. 금년에 간다. 금년에 가자고. 아 그랬구나. 아까는 되게 기분 좋았는데 동건 얘기 듣고. 우리 성남고가 서울대 진학이 그 서울대는 몇 등이야? 서울대 간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 서울대만 대학은 아니니까. 서울대는 한 명 보내고 연고대학 한 100명씩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서울대만 대학은 아니잖아. 에휴. 그래. 천천히 복습 겸 보자. 얘를 보면 역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YK를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지. G의 YK 이거의 제곱 G의 YK G의 Y의 K 빼기 1 이렇게 쓰고 n분의 K를 YK로 썼으니까 여기를 YK로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역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n분의 K를 YK로 둘 필요는 없어. 그냥 XK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괜찮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뺄셈의 형태로 뭔가 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변화량을 표현하는 그 식이 보여서 YK로 놓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G의 YK로 묶어. G의 YK 빼기 G의 Y의 K 빼기 1 이렇게 있고 YK의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XK로 바뀌고 하나만 자세히 할게. K 빼기 1로 바뀌어서 뺄셈이에요. 델타 X가 되는구나. 이렇게 G의 YK는 여기서 델타 X를 뽑아냈다는 얘기는 그 적분을 X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구간 또한 X의 구간을 생각해야 해.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이 구간이 전부 다 0, 1, 0, 1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G의 YK니까 XK로 바뀌는 거라서 XK로 쓰고 너는 YK니까 일단 YK로 쓰자고. 적분을 할 때 이제 DX가 될 놈이라서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fxk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다 됐어. 0부터 1까지 x fx에다가 dx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식이 이제 g, f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함수를 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fx를 뭐 루트 x를 할지 뭐 그런 식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을 설계하면 되겠고 이쪽 얘는 뭐 2n 등분했을 때 홀수 번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식으로 가자는 차원이었어. 얘는 2로 나누게 되면 n분의 k 빼기 2분의 1이야. k 빼기 2분의 1은 n분의 k 빼기 1보다는 크고 n분의 k보다는 작은 거니까 어쨌든 내분점이잖아. 그래서 n분의 k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f의 n분의 k로 해야지 이렇게 출발하게 돼. 근데 여기 있는 게 좀 거추장스럽잖아. 얘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부모 문제를 먼저 4로 나눠봐. 나눠보면 n 세제곱분에 그냥 쭉 밀어쳐도 되고 상관없어. k제곱에다가 4분의 3k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봐. k에다가 k 빼기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n 하나 붙이고 여기다 n 하나 붙이고 n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요거는 xk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고 얘 또한 xk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고 내분점이니까 여기는 델타 x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니까 xk, xk, fxk, 델타 x 그러면 잘 적분이 되겠지. 됐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아래 거는 얘를 보면 함수값의 평균이니까 fxk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해. 수능 풀듯이 푸는 거야. 알았지? 서술은 좀 약간 생각하고 가는 거야. 여기 재수 똥이지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극한 값이 나오도록 뭔가 식을 조작해줘봐. 어떻게 조작할래? 분해. 뭐 쓸래? n제곱 같은 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지 않니? 그 2분의 1로 수렴할 거니까. 그럼 이쪽에 n제곱분의 k라고 쓰면 뭔가 메이드가 되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그 여기를 n분의 1을 다시 뒤로 이렇게 빼줘.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는 xk로 돌 거고 여기는 델타 x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x, fx에다가 dx가 되고 2분의 1 곱하면 되겠다. 그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맞춰주면 돼. 그 다음에 요분은 여기 3으로 나누겠지 뭐. 3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k 빼기 3분의 2야. n분의 k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네. n분의 k를 그냥 봐. 오른쪽 뭐 그냥 해도 되고 나눠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인수분해나 해보자. 2k로 묶어? 그럼 k 빼기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짝짝꿍을 맞춰봐. 여기 4분의 1 앞으로 뺄까? 앞으로 빼고 여기 맞춰주면 n 하나 맞추고 n 하나 맞추고 n분의 1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탈 되겠지? 요거는 xk고 요것도 xk고 요건 델타 x고 여기 2분의 1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맞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네가 해. 이제 얘 뭐로 하면 되겠어? YK로 놓고 하면 되겠다. YK로 놓고 하면 델타 X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돼. 요번 5번. 5번은 뭐 잘 읽어내기를 바랬어. 읽어내기를 바랬는데 원래 주어진 조건을 보면 0에서부터 1까지 n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n을 3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쳐다보면은 여기 찍히는 점이 x1, x2, x의 3m까지 이렇게 쭈루룩 찍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m으로 이렇게 이걸 해놨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m 등분 했을 때의 우합이지. 아니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3m 등분했을 때 여기라고 쳐봐. 3m 등분했을 때 여기인데 m 등분했을 땐 얘일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m 등분했을 때의 우합이야. 근데 얘는 n이 3m이잖아. n이 3m이니까 여기가 3m이고 여기가 3m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 너는 뭐야? 그냥 3m 등분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쳐다보면 증가함수니까 3m 등분한 거는 얘고 m 등분한 건 얘일 거 아니냐.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큰 거니까 너 반대인데? 그래서 구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야. 함수값의 평균인데 뭐 잘 돼 있네. 맞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 그걸 내가 못 봤네. 5번 나와라. 5번. 아, 양수이면 증가함수라고? 됐네. 증가함수니까 얘는 우합이었고 얘는 저합이잖아.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그게 뭐 우합이 더 크겠지. 참 이렇게 하면 될 일이야.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좀 확인해야 될 거 몇 개만 좀 짚고 넘어가자고. 9번 내 기억. 구 번을 보면 일단 얘는 하자. 9번 F형이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F1은 2래. 2가 있어. F1은 2였대. 여기 칸이 안 맞네. 대충 맞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F'X가 양수고 F2'X도 양수래.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해서 증가하는 함수였나봐.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겨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기억은 fx의 제곱의 그래프.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아보리래.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fx라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0에서부터 1까지 보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고 너 또한 아래로 볼록인 상태니까 그거를 합성을 해봐야 여전히 아래로 볼록이겠지. 왜냐하면 겉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속함수 들어가는 게 아래로 볼록인 게 들어간다 하면 x값이 커지는 건 맞잖아. 증가함수니까. 커지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 위배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미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fx, f'x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를 살펴보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거 아니냐. 그럼 정역이 커질 때 도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보면 돼요.
도함수가 증가면 아래로 볼록, 도함수가 감소면 위로 볼록 그랬을 거니까. 근데 x값이 커지면 fx가 증가 상태잖아. 또 x값이 여기서부터 1까지 x값이 커지면 도함수도 증가라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도함수가 증가라고. x값이 커지면 이 자체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지. 미분했을 때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이 1이었는데 0에서는 1의 제곱을 해도 1이니까 너는 됐고,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일 때 원래 2였는데 제곱을 치면 여기가 이제 4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려내고 나머지는 이제 넓이 비교하면 되는데, 니은도 결국 넓이 비교고 디귿도 넓이 비교였지. 됐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이제 10번. 10번에서는 0일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1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돼 있대. F가 위에 있댄다? 이게 F야. 그러면 F 합성 F를 하면 1번 여기, 2번 여기. 어디야? F 합성 F 1번 여기, 2번 여기. 2번에 있겠지. 2번에 F 합성 F를 하면 여기 있을 거야. 실제로 값을 하나 대입해봐. 2분의 1 갖다 대입해보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뭐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할까? 미분해도 되고, F에 fx가 있는데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값이 뭐 1보다 잠깐 2분의 1보다 클 거 아니냐.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대충 뭐 요쯤을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여기가 찍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미분해 설명해도 돼.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를 하래. g가 뭐였더라? 역함수였잖아. g가 역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g일 거라고. 그리고 g합성 g를 하면 여기 있을 텐데, x랑 g를 곱하면 1번 여기, 2번 여기, 2번이겠지. 왜냐면 2분의 1만 보더라도 여기는 함수값 할 때도 곱할 거 아니냐. 얘가 곱할 거니까 2분의 1이 있어. 여기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한 4분의 1쯤 된다고 뻥을 치자고. 2분의 1, 4분의 1을 곱해봐. 그럼 8분의 1일 거 아니야. 내려갈 거잖아. 그지? 내려갈 거니까 xgx는 아래에 깔리겠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넓이 비교하면 충분히 풀릴 문제고. 아, 참고로 옛날 기출문제기는 한데 합성의 횟수를 많이 하면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합성의 횟수를 무한대로 하면 이게 되겠지. 다시 합성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리로 갈 거 아니냐. 그 합성을 무한번 하면 이게 되겠지. 이해했어? 거기도 기출문제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그 전에 얘기했던 그거니까 잘했을 거라고 보고, 6번, 19번에 6번만 할게. 19번에 6번. 함수를 좀 잡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끝 윗끝 결정하는데 델타 x인지 델타 y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해볼 만해. 잘 헷갈려. 나도 헷갈려. 4n제곱 더하기 2분의 2nk 마이너스 n,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이 앞쪽에 있는 패턴이랑 똑같은데 함수만 네가 잡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fx를 x의 2의 x제곱으로 잡자. 그러면 너는 f의 n분의 k고 빼기 f의 n분의 k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앞서 풀었던 문제는 f라는 함수를 주지 않았는데 함수를 줬을 뿐이야. 여기 질문이 좀 많았지. 얘를 할 거면 2n으로 묶어. k 빼기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가 4n제곱 더하기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어. 극한을 보내서 수렴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4n제곱 더하기 2가 있고, 뭐 할까? 2n제곱 할까? n을 곱했지? 다시 n으로 나눠야 되잖아? n분의 k 빼기 2 이렇게 하면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2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놈이니까 너는 해결이 됐고 얘는 중점이니까 n분의 k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이라서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된 거야. 이쪽만 해결하면 되겠네. 그럼 너는 y의 k가 되고 y의 k 빼기 이렇게 쓸 거야. 그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델타 y로 바뀌지. 그 적분을 할 때 우리는 y의 범위가 필요했던 거야. 얘가 y의 범위가 필요했던 거라고 조금만 조심하자고. 원래 이 n분의 k를 xk로 놓고 문제를 풀었잖아. x의 범위는 이 함수에 쳐다보면 여기 이 식을 쳐다보면 0에서 1까지라고. k가 1일 때 n을 무한대로 치면 0이고 k가 n일 때 무한대로 치면 1이니까 x는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여. 또 뭐의 범위를 찾아야 돼? y 범위를 찾아야 돼. 뭐 1대1 대응이겠지 뭐. 0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1 집어넣으면 2가 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고 여기는 델타 y니까 dy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쓸 것이고 n분의 k를 xk로 놨으니까 여기가 일단 들어가야 될 게 x가 들어와야 되는 상태였다는 거지. 맞지? 근데 x를 y로 이제 바꾸려면 역함수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는 gy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 소리가 되고 너는 ac 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2분의 1 gx의 dx를 해도 좋겠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갈 길이 세 가지가 있지. x를 f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거나 g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거나 대충 공식 쓰거나 그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방금 한 것처럼 여기는 f의 0이고 여기는 f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보내고 계산하면 충분해질 거야. 하자고 2분의 1이 되고 인테그랄 근데 이 방법은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 풀 때만 해.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통해. 요게 있잖아. 요게 있으면 1 곱하기 f1에서 0 곱하기 f0을 빼고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그거 하면 되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가끔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가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걔는 그 습관처럼 YK로 두지 마시고 n분의 3K를 XK로 놓고 풀어도 충분할 거 아니냐. 맞지? 그렇게 해놓고 하던 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은 대충 개요를 잡았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마무리 지어. 이제 뒤에 있는 거 채점도 지금 다 해. 채점도 다 하고 푼 거 다 하시고 중간에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뒤에 와서 질문하시고 다 되신 분은 요거 푸세요. A단계 너무 쉬울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B단계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가시는 거 그거 하시고 C단계는 다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되겠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돼. 됐지? 오케이. 시작하자. 다음 시간부터 실무. 전범위 실무. 내 교재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고